자, 같이 볼까요? 일반적으로 경기 변동이란 각 경제 변수들이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변화하는 경제학적 현상을 말한다. 부동산 또한 경제제의 하나로서 일반 경기 변동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을 주기로 하여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면서 변화해 간다. 반복을 한다는 건데 맞는 것 같아요? 부동산에 사이클이라는 게 있나요? 네. 그쵸. 그럼 지금 사이클은 뭐죠? 하락기인가요? 우리 이제 수업 시작하자마자 바로 하면 재미없으니까 좀 딴 얘기를 해볼까요?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지고 있는 건 팩트인 것 같아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 마지막 줄과 연결해서 하면 수도권, 지방 등 지역별로 나눌 수 있고 주상, 공 등 용도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거. 지금 서울에서도 강남이나 서초권은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다 팩트로 나와 있는 거니까. 송파 쪽은 좀 물음표예요. 송파 쪽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이클이 있다. 이 정도인데 사실 이것도 다 그냥 교수님들이 쓴 거라서 뭐 그런 것도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측정 지표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순환구매에 따른 부동산 시장 특징인데 이것도 이제 저번 시간에 잠깐 했었죠. 하향, 불황, 회복, 상향, 호황, 후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안정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장숙, 쇠천학 이렇게 해가지고 학원론 하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장숙, 성장기, 성숙기, 쇠락기, 천이기, 이제 악화기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데 그것도 사실 미국식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별로는 저번 시간에 잠깐 했던 것처럼 그냥 쓱 보시면 돼요. 요런 느낌이구나. 보시면 되고. 부분별 경기 순환, 요건 여기서 중요한 패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면 일반 경기와 부분별 경기 순환은 뭐 전순환적, 동시순환적, 후순환적, 역순환적 관계에 네 가지로 표현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는 일반 경기와 반대되는 역순환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왜 그럴까요? 신용의 유효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 경기가 호황일 때는 유용한 자금의 상당 부분이 수익성이 높은 다른 부분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주택 부분에 대한 투자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맞나요? 경기가 호황이면 주택을 안 사고 불황이면 주택을 산다 이건데 그래서 역순환적으로 있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죠?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썼겠어요? 미국식 이론이라서 미국식 이론. 미국식 이론이고 굉장히 이론적인 거라서 그래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호황이면서 이것도 다 대체 관계에 있는 건데 호황이라서 주식시장이 뭐 한 5% 올랐어. 코스피가 5% 올랐어. 근데 주거용 아파트 가격이 뭐 10% 올랐으면 여기도 들어가겠죠. 대체 관계적인 것만 넣으면 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어려운 거예요. 이 이론이 어려워. 그러니까 교수님 책이 100%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현실 상황에서. 이론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뭐 주택 뭐 이렇게 있고 반대로는 있다. 상업용 부동산이나 공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거용 부동산과 반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거의 일치한다. 상업용이랑 공업용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자본제로 보는 거기 때문에 호황기일 경우에는 투자 목적으로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랑 공업용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건데 결론만 말하면 그래서 주거용은 역순환적이고 상업용이랑 공업용은 이제 정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합쳐서 늦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전체를 합치면 일반 경기의 호황 불황과 조금 반응이 늦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말이 안 되죠. 내가 지금 원래 이 텐션이 아닌데 근데 계속 읽고 있잖아. 나 원래 읽는 거 안 좋아하는데 나는 읽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이 텐션이잖아. 말이 안 돼 사실.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돼. 일단 K에서는 말이 안 돼. 우리나라에서는 말이 안 되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말이 안 되는 현상이고 그나마 상업용 부동산 정도가 조금 비슷해요. 상업용 부동산이 불황기 때는 엄청나게 불황이고요. 호황기 때는 덜 불황기예요. 상업용 부동산은 항상 불황기에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 말 나온 김에 좋아. 이렇게 하니까 재미없으니까 자, 현실적으로 이제 현실 세계로 돌아와 볼게요. 자, 우리가 말하는 상업용 부동산은
너무 지금 시작한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졸리다, 그지? 재밌는 거 해볼게요. 나는 상업용부동산은 그냥 뭐 상업용 하면 다 똑같은 상업용이긴 한데, 크게 이제 뭐 구분상가가 있고요. 구분상가에 뭐 있죠? 우리 그 무슨 스타프라자 이런 것처럼 프라자 상가 있죠? 이상하게 스타프라자는 매 동네마다 있는 것 같아. 프라자 상가 또 뭐 있죠? 네, 일반 집합 상가 있죠? 뭐 1층에 약국 있고 이런 거. 네, 뭐 여러 가지 상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분상가가 최근에 가장 많이 분양된 곳은 서울 이외에는 분양이 많이 됐어요. 그 왜 막 있잖아, 그 막 신도시 같은 데 가면 호수 끼고 일반 상업지형 핑크색 그 네이버 지도 딱 키면 핑크색 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일반 상업지형이거든요. 여러분 신림 풀 때도 일반 상업이 아마 핑크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주거 지역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 그런데 가면 이제 신축 상가 분양 많이 하거든요. 지금 PF 터지는 곳이 첫 번째로가 호텔, 리조트 이런 데고요. 두 번째가 그런 상가들 터지고 있습니다. 상가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DW 모형할 때 조금 더 추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죽기 전에 사고 싶어 하는 상업용 부동산이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은 가격이 안 오르거든요. 잘 안 올라요. 왜? 유동성의 크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돈의 크기는 똑같은데 이 돈들이 다 우리나라는 아파트로 들어가죠? 아파트로 들어간단 말이야. 빌라도 아니고 아파트로 들어간다고. 근데 그 중에 똑 떼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바로 그 유명한 꼬마빌딩이죠. 저번에 우리 회식할 때도 꼬마빌딩 얘기 조금 했던 것 같은데, 꼬마빌딩 케이스는 크게 두 개로 구분이 돼요. 꼬마빌딩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이거 내가 좋아하니까, 거의 정답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이제 말하는 꼬마빌딩 같은 경우는, 꼬마빌딩은 어느 위치냐면, 제가 여기서 코인 하시는 분, 해도 들지 마요. 나만 하는 걸로 할게, 일단은. 나만 하는 걸로 하고. 씨, 망하고 있어가지고 짱하네. 자, 비트코인 지금 왜 올라요? 뭐, 쓸데도 없는데 왜 올라? 평가사들은 이제 구분해서 말을 해야 되죠. 가치라는 것은 공간적 가치가 있고 자본적 가치가 있는데, 공간적 가치는 즉 효용 가치, 사용 가치 같은 경우는 별로 쓸데가 없지만 가격이 오르니까 사고 싶어 하는 거라고. 폰지 사기 아닌가요? 맞아요. 자본주의는 원래 다 폰지 사기예요. 나보다 더 바보한테 더 비싸게 파는 거죠. 좀 말이 좀 심하긴 했지만. 꼬마빌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첫 번째로 일반 사람들이 가장 이제 오해 아닌 오해 하는 게 뭐냐면, 야, 그 임대료 받아봤자 세금 내고 이자 내면 아무것도 안 남는데 수익률 1%도 안 나오는데 왜 사는 거야? 요 오해를 가장 많이 해요. 열의 9은 요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임대료 받아봤자 뭐 안 나오는데 그 열의 9이 아니라 열의 1명 때문에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따가 DW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막 DCF하고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NOI가 한 100 정도 나온다 치고 DS가 한 90 나와. 텍스가 한 5가 나와. 그래서 5가 남아. 근데 이게 매기. 근데 자본 상승이 한 1000이 나와. 내년에 1000이 오를 거야. 근데 지금 가격이 만약에 1000이나 쳤을 때 이 사람의 총 수익률은 얼마죠? 좀 계산이 어렵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85로 할게요. 10이 남죠? 이 사람의 총 수익률은 해가지고 한 101% 이렇게 나오겠죠? 계산이 좀 더럽긴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꼬마빌딩이나 이런 상업용 같은 거는 추후에 자본 상승 때문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얘기한 거는 뭐다? 이거는 자산의 인식이 되게 커요. 갖고 있는 거야. 갖고 있는 거. 가격이 언젠가 오르니까. 뭐 안 오르던데? 그거는 1, 2년 사이인 거고, 5년, 10년 단위로 보게 되면 가격이 올라요. 뭐 5년, 10년 보고 할 바에 차라리 주식하는 게 낫지. 뭐 이거 왜 사? 여기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투자 크기. 이게 1억으로 20% 보는 것보다, 1억으로 20% 보는 거랑 10억으로 20% 보는 거랑 난이도 차이 엄청 큰 거 아시죠? 근데 이런 꼬마빌드 같은 경우는 30억에서 50억, 최소 30에서 50억 이상 하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10%만 먹어도 3억이에요. 세금 이거 다 빼고. 근데 30억, 50억으로 주식 10% 먹기 쉽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 다 해놓고 해놔야 돼요.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저의 메이저인 세금이에요. 30억, 50억을 아무런 절세 컨설팅 없이 주게 되면 한 11에서 12억 정도? 10억 이상 세금으로 나가게 돼요. 근데 이런 자산으로 이전할 경우에 절세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워렌 버핏이 연평균 수익률이 24%가 나온다 그래요. 22%인가? 그렇죠? 일반인은 15%, 1년에 15에서 20%만 벌어도 되게 잘하는 거예요. 뭐 투자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15에서 20% 보면 잘하는 건데, 이런 자산 결세 포인트로 해서 세금만 15에서 20% 아껴도 15에서 20% 수익률 난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이런 꼬마 빌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현실일까? 난 이게 가상세계 같아. 자, 우리의 현실 세계로 돌아봅시다. 자, 그 꼬마 빌딩 평가 어떻게 하죠? 지금 되게 뭔가 지금 컨설팅 강의하는 느낌인데, 자, 꼬마 빌딩 평가는 당연히 공시지가 기준법에다가 건물 원가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저번 시간에 한 거랑 엮여요. 시장에서는 100억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평가사들이 내는 게 90억밖에 안 되더라고. 개발이익이 많이 배제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 일괄평가로 검토하게 되는,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꼬마빌드 같은 경우는 제가 순전히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 나올 때마다 꼬마빌드 관련 이슈를 해가지고 평가랑 지금 한번 엮어볼게요. 좋습니다.